포유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좀 해보신 남성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창들. 과거 카탈리스트 드라이버는 윈도우 XP 시절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잦은 문제를 일으켰었는데요. 그로 인해 카탈리스트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윈도우 XP에서의 호환성 문제였을 뿐 윈도우 7, 8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러한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거의 다 해결되었고 성능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AMD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는 불안전하다라는 선입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AMD는 원합니다. 우리들의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는 안정적인 드라이버다. 더 이상 불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시즌 초반 저희들이 했던 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AMD 카탈리스트 드라이버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70% 이상이 잘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카탈리스트 드라이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굳이 이러한 제너럴층들에게 과거 AMD 드라이버의 그 치부였던 안정성적인 측면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요? 따라서 저희들은 타겟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의 카탈리스트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불안정적이라는 그 리뷰와 댓글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코어 게이머를 메인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이들은 그래픽카드에 대한 지식이 많고 관여도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나무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이 시장의 중심인 코어 게이머층을 인식을 전환시킨다면은 그 나무의 전체라고 볼 수 있는 전반적인 제너럴층의 인식 역시 또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 코어 게이머가 과거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겪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설치합니다. 설치 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드라이버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고 이러한 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이들이 느꼈던 불만에 대해서 다소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저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은 그래픽카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되겠죠. 그들은 그래픽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인의 문의도 해봤고 게임을 삭제했다 다시 설치도 해봤고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재설치도 해보고 어려운 용어를 읽어가면서 인터넷에서 시킨 대로 다 따라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 당시 느꼈던 욕구, 그들이 결핍으로 느꼈던 이 니즈를 충족을 시켜줘야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들이 느꼈던 니즈를 세 가지 키워드, 게임, 이지, 심플로 적었습니다. 그들이 진정 그래픽카드에 그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드라이버란 내가 원하는 게임을 그냥 복잡한 용어 이런 거 따라갈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게임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의 안정성이란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100가지 게임이 다 구동이 되더라도 내가 하는 게임이 구동이 안 된다면은 그래픽카드는 불안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코어 게이머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코어 게이머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이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거지만 한마디로 다시 정의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ROI적으로 충분히 이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케팅 말입니다. 이 코어 게이머의 특징을 살펴보면 윈도우 XP 시절, 즉 2000년대 이 그래픽카드의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경험하였습니다. 즉 이들의 현재 나이는 20대에서 35세, 특히 중점적으로 보았을 때 25세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대학생 및 직장인 남성이 가장 많다고 저희는 뽑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조립 PC 구매 경험이 높아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 또한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난주 미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케이션 방법에는 이성적 수고, 감성적 수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멘틀 API라는 기술을 좀 더 친근하게 접근시키기 위해서 이성적 수고보다는 재미라는 감성적 수고를 더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하는데요. 이번 주 역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카탈리스트 드라이버는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에게 재미라는 감성적인 그런 간편한 컨텐츠보다는 설득력이 높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속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그들이 수년 동안 가져온 그 부정적인 선입견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러한 스펙적인 측면만 언급하는 딱딱한 이성적인 소구가 아니라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물에 빗대어서 비유를 통해서 안정성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카탈리스트 드라이브를 어떤 사물에 비유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십자 드라이버입니다. 왜 저희가 십자 드라이버를 선택하였을까요? 카탈리스트 드라이버와 십자 드라이버의 공통적인, 먼저 일단 드라이버라는 말이 공통적이죠. 카탈리스트 드라이버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카탈리스트 드라이버는 최대한 많은 게임을 문제없이 구동시키고 안정적이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입니다. 십자 드라이버 역시 전 세계적으로 최대한 많은 나사를 문제없이 다룰 수 있는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단순한 드라이버입니다. 카탈리스트 드라이버라는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알기 쉽게 유형의 십자 드라이버로 비유를 하여서 두 개의 드라이버의 가장 표준적이며 단순하게 사용하기 쉽다는 공통점을 통해서 십자 드라이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그 캠페인 방향이고요. 이것은 이제 영상 스토리보드입니다. 먼저 영상 초반에 카탈리스트 드라이버는 십자 드라이버임을 나타내고, 그렇다면 과거에 왜 윈도우 XP 시절에서 문제를 일으켰을까를 언급을 해줍니다. 윈도우 XP와 윈도우 8을 보면서 저희가 발견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바로 윈도우 XP 전까지는 윈도우 로고가 이런 식으로 물결 모양과 짝대기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 윈도우 8부터 바뀐 게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서 십자 드라이버가 여기에 꽂혔을 때 안 맞죠?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윈도우 XP 시절에는 이 십자 드라이버의 모양이 맞지 않기 때문에 카탈리스트 드라이버가 문제점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윈도우 8으로 넘어오면서 십자 드라이버가 딱 꽂혔을 때 딱 맞고 푸는 순간 윈도우 이게 퍼져나가면서 윈도우 8에는 딱 맞는, 왜냐면은 가장 심플 is the best라는 카피를 내세우면서 가장 심플한 드라이버, 카탈리스트 드라이버, 윈도우 8에서 가장 안정적인 드라이버임을 나타내는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이럴 시킬 것이냐, 유튜브나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영상 올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주 목적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그 소비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DC 인사이드의 그 카탈리스트 드라이버에 대해서 안 좋은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오류창을 떼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저희들의 캠페인 슬로건인 씹지 말고 십자 캠페인입니다. 여기 저희가 댓글로 씹지 말고 십자 카탈리스트 드라이버 하면서 영상 그 주소와 함께 링크해야 하는데요. 부정적인 글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바이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부정적인 글 밑에 저희들의 영상을 링크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니다. 씹지 말고 십자라는 뭔가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멘트와 함께 영상을 바이럴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찾은 바이럴 채널이 바로 G버스 TV 광고인데요. 제가 아까 그 핵심 타겟을 분석적으로 했을 때 25세에서 35세 대학생, 직장인 남성이 많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근데 G버스가 이제 혹시 두 분께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경기도에서 살아가지고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G버스를 타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TV 영상들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단순하지만 인식이 굉장히 이게 잘 됩니다. 왜냐면은 몇 개 안 되는 영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거의 주입식식으로 영상을 입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웠던 게 광고 단가가 한 달에 버스 한 대에 12,00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핵심 타겟을 만약에 제가 아까 언급했던 핵심 타겟을 설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채널을 이용했을 때 굉장히 저희가 원하는 타겟에 집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AMD 측에 한번 제시를 하는 거였는데 그 카탈리스트 십자 드라이버 세트라고 이제 제품 패키지를 구성해봤습니다. 일반적인 그 드라이버에다가 십자 드라이버를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제가 PC방을 가서 조사해보니까 대부분의 컴퓨터 그 뒤에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사면 이제 그래픽카드를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사를 풀려면은 십자 나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래픽카드를 그 코어 타겟은 그래픽카드를 구매해서 이제 이거를 교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그들이 교환할 때 필요한 십자 드라이버를 같이 패키지로 넣어서 구성을 한다면은 엔비디아에서 지포스 그냥 단순히 팔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는 뭔가 차별되게 소비자에게 좀 더 한 발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카탈리스트 십자 드라이버 세트를 만들어서 이러한 몇 가지 활동을 하지 않지만 카탈리스트 드라이버가 십자 드라이버다. 카탈리스트 드라이버가 정말 어디에서든 유용하게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그 사례 중에 한 가지 좀 베스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막 그 외국 구글링을 하면 외국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구글링을 하면 예전에 떴던 게 이제 막 개고기 그다음에 그런 이미지들이 엄청 많이 떴어요. 그다음에 뭐 남북 전쟁, 분단 국가 막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뜬 거예요. 구글에 이미지 찾아보면은. 근데 지금 그거를 예전 정부 때 이제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그 컨텐츠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캠페인을 어떻게 실행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이미지들이 문제였고 영상이 문제였거든요. 싹 좋은 이미지로 다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삭제하는 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이미지들보다 좋은 이미지들이 먼저 검색이 되게 하면은 그 인식의 전환은 나중에 시간 가면 금방 일어나거든요. 아마 카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부정적인 글들 뭐 바뀌었는데 XP에서 문제 생겼고 이미 이제 윈도우 7, 8으로 다 바뀌어서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기존 글들, 기존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고관여의 코어 게이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이미지나 기존에 써놨던 글들이 아직도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내려줘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미션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걸 하겠다라는 건데 먼저 이걸 파악을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컨텐츠가 어떤 건지, 글인지, 이미지인지, 영상인지. 제가 봤을 때 영상하고 이미지는 아닌 것 같고 대부분 글일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부정적인 글이면 그게 제일 많이 있는 곳들이 어딘지 온라인에 찾았을 거 아니야. 온라인 커뮤니티가 어딘지, 뭐 뽐뿌인지, 뭐 게임 커뮤니티인지 그걸 찾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있는 거 상위에다가 뭐 그게 블로그인지 그 영역을 덮어버려야 돼요. 좋은 글들로. 그리고 그 글이 어떤 성격인지를 파악해야 좋은 글 자체가 그 부정적인 글 자체가 이성적인 글인지 감성적인 글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감성적인 글이라면 감성으로 덮어야 되는 거고 이성적인 글이라면 이성으로 덮어야 돼. 그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에 들어갈 때 어떤 판단을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십자 드라이버에 비유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번들로라도 십자 드라이버 세트를 구성해서 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트 있게 다가가는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유팀의 항상 강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살려서 이것을 전사 이벤트 형태로 키워보시면 오히려 그 바이럴이나 파급 효과에 있어서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십자 드라이버 세트를 뭐 단가가 얼마나 하는 걸로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픽카드 하나에 모든 그거를 다 끼워주게 된다면 남는 게 없겠죠. 근데 마케팅 예산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없으니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를 그냥 어떤 모티브로 그냥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짜맞추다 보면 뭐 한정으로 몇 개 정도 해서 그거를 그냥 심볼로 나눠줄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를 기획하셔서 경품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뭐 오프라인에서 하는 내용들을 좀 엮어가지고 더 크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좀 더 볼륨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